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직장 다녀오시고 일 보시고 하느라고 피곤하셨죠? 네, 지난 일주일간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배우신 거 잘 활용하시고 또 건강해지시고 잘 즐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수업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우리 서로 인사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누가 들어오셨나요? 와, 이제 저녁반은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될 때들이 좀 있으시죠? 예. 들어오신 분 있으시면은 인사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뭐 많이 지체하실 수는 없어서 예, 안녕하세요. 예. 아영님 안녕하세요. 오, 미영님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열심히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물론 이제, 어머, 4kg가 빠지셨어요? 어머, 웬일이지? 오전에도 지금 그 과천에 계신 어머님이, 거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4kg 빠지셨다 그랬거든요. 와, 지금 5주째인데 4kg 빠졌으면 정상으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 와, 축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제로 빠지는 게 아니고 독소염증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4kg쯤 빠졌으면 아마 지금 몸이 상당히 가벼우실 거고 피부도 좀 윤기가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또 시간이 돼서 많이 지체할 수 없어서 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합류하시면 되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구마 라떼는 아침 저녁 식사로 맞아요. 어떤 분도 직장 다니시는데 그걸 싸갖고 다니면서 식사 대신 계속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겠는데 먼저 우리 일부 교육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면역세포에 대해서 배울 때 어느 정도 잘 숙지를 하고 오늘 오시라고 했죠.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나요? 지난주에는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그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왔을 때 생기는 면역 질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오늘 그 제목을 한번 보면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어만 보면은 뭐 좋은 말 같아요. 그냥. 그런데 밑에 보니까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무서운 말로 돌변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물질 등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어야 할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을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세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이 선생님 지난주 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이어서 들으니까 오늘 그 다 이해가 됐어요.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아침에 공부하신 분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가면역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걔네들이 이제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인체는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잖아요. 인체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치유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이나 위험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독립항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꽃가루나 음식물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해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적과 악을 구분을 해야지 얘가 나쁜 애고 얘는 나를 공격하는 애고 얘는 좋은 애고 이걸 구분을 해야지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적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T세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T세포는 가슴샘에서 만들어지는데 95%가 훈련을 받다가 다 죽고 5%만 살아남는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뭐 특전사 같은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제 뒤로 가면서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세포 등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소한 외부 항원에 과도하게 예민 반응을 보이는 면역 불안정 상태가 발생되고요.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또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의 정상세포를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그 꽃가루나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이 요즘에 우리한테 이제 지금 봄이라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날은 일어나서 날씨를 보면은 오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고. 그래도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몸에도 어떤 이상도 별로 느끼지 않고요. 그냥 조심하는 거죠. 그렇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나 재채기가 갑자기 나기 시작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목이 붓고 그다음에 이제 충혈이 되고 이러면서 막 힘들어지는 거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 생긴 사람들은 이게 위협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한테 그 T셀이라고, 두 번째 그림에 T셀이라고 돼 있고 B셀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T셀은 T세포를 말하는 거고 B셀은 B세포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T세포, B세포 지난주에 배웠죠. T세포는 적과 악원을 구분해 주는 애고 B세포는 앞에서 그 공격을 제일 먼저 나가서 한 애들이 지금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왔다고 이제 정보를 주면은 얘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싸워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지가 싸운 애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다음에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홍역주사 같은 거, 뭐 폐결핵 주사 같은 거 이런 거 맞으면은 안 걸리잖아. 그런 거를 이제 B세포가 관장을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적을 기억하는 세포다, 항체를 만드는 세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자, 이제 그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은 우리 몸 어느 곳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만 생긴다 이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조심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몸 전체에서 이제 세포들이 다 도와주고 일하는 애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느 곳에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가 면역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건강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 식습관, 남녀노소의 발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호르몬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대부분 여자들이 남자분들보다 조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조금 더 많이 발병을 하는 걸로 보아서 여자들이 좀 더 예민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원인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다양한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찾아가는 거죠. 자,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은요. 신장, 폐, 아까 우리 몸 전체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또 심장, 뇌, 소화기 등의 주요 기관을 비롯한 우리 몸 구석구석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혈관, 연골, 피부 등의 염증과 조직의 손상을 유발해서 통증, 가려움증, 그다음에 관절 변형, 신경쇠약, 그다음에 호흡 곤란, 황달, 그리고 이제 체액 축척, 부종을 말하는 거죠. 뭐 고름 같은 것도 생기고 막 이렇게 붓는 거. 그다음에 떨림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제 몸이 심각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를 다 겪은 것 같아요. 제가 심장은 좀 튼튼한 편이어서 심장은 제가 조금 덜 했는데요. 다른 거는 제가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은 진단조차도 어려운 아주 가벼운 증상서부터 그러니까 콧물이 날 때 재치기 하는 증상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는 그냥 사망에 이르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전국을 한 2년 동안 다녔는데요. 그럴 때 보니까 어떤 분은 계란, 그냥 찐 계란을 먹다가 그냥 자기가 뭐 넘어간대요. 그냥 바로 쇼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갑각류 같은 거 먹을 때 쇼크 일어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도 있었냐면은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를 먹을 때
우리는 그 씨 아무렇지도 않게 먹잖아요. 근데 토마토 그 씨 있잖아요. 그 날 거, 끓이지 않은 거. 토마토 씨를 먹으면 그냥 쇼크가 일어나 버리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뭐 고등어 같은 것도 먹으면 좋은 거잖아, 그게요. 근데 고등어 먹을 때도 쇼크 일어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이제 그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이 시작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싸움을 돕기 위해서 혈액이 몰린대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적이 들어왔으니까 다 같이 싸워야 되니까 혈액이 몰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그 빨개지고, 그 다음에 충혈이 되고, 그 다음에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 천식환자들 같은 사람들 보면은 왜 식도가 막혀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응급실 가든지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 정도로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지금요. 예. 자,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성 질환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 자기가 어디에 혹시 소속되게 있고 뭔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 이제 좀 괜찮은 그림도 있고 뒤로 가면은 아주 심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가장 그 좀 덜한 걸로 고른 건데도 아주 무서운 사진들도 있는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아토피성 피부염은 요즘에 그냥 너무 뭐 거의 다 보시고 있는 거죠. 그냥 흔하죠. 우리 주변에서 너무 널려 있죠. 예. 이게 이제 유전적 원인도 있고 환경적 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학적 원인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성 원인도 있습니다. 발병률이 급증하는데 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서요. 1970년대만 해도 3%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20%로 급증을 했고요. 성인 아토피도 1에서 한 3% 정도. 왜냐면 보통 이제 애들이 크기 시작하면은 좀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돼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직장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증상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죠. 그러니까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밑에 보면은 저기 견디기 힘든 가려움, 이 가려움증이 피가 나도록 긁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면증, 이 가려우면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면증, 통증 때문에 또 못 자고요. 그 다음에 정서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게 계속되는 애들은 이 정서가 안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런 애들은 학습장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그 어떤 부부가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얼굴에서 막 그 피고름 같은 게 줄줄 나고 이래서 뭐 병원에 다녀봤자 그건 그때그때 항생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남편이 직장을 다 접고요. 아예 그냥 시골로 이사 가는 짓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및 환경 적응 능력이 감소가 돼요. 예. 그리고 대인 기피증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 말다가 나다가 많은 건 괜찮은데 이게 심해지면은 뭐 돌이킬 수가 없고 해결이 되는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도 지금 굉장히 무서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혹시 아이들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나 딸들이 있으면은요. 최소한도 한 3개월, 6개월은 몸을 좀 해독을 하고 만들어 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 제가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며느리나 딸을 결혼하기 전에 하는 그런 신부 그 수업 과정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적인 자가면역성 질환 중에 또 건선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냥 건선이 당연히 조금 가렵다 마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심하게 발전되면 무서워지는데요. 아토피성 피부염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해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지금 대표적인 자가면역성 질환 중에서 아토피하고 건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건 100% 식생활하고 환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한다면 스트레스요. 자, 피부에 은백색의 비닐이 덮이는 붉은색의 발진 발생이에요. 발진 부위가 다양하고요. 증상의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는 만성 피부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의 그 아주 그 고통스러운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증상 완화와 악화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무 심하면 뭐 어떻게 좀 뭐 그 항생제 같은 거 막 급하니까 쓰면 조금 가라앉는 것 같다가 도로 또 그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 비듬, 그 다음에 탈모,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탈모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병적인 게 더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건선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관절통,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우울증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우울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밑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하얗게 비닐이 덮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 머리 두피에 하얀 은백색의 비닐이 이렇게 덮였어요. 이게 이제 두피 말하는 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이에요. 등에도 건선이 되면 이렇게 빨간 물집이 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무릎입니다. 무릎. 이 무릎에 하얗게 이렇게 덮이면서 주변이 이렇게 빨가니까 얼마나 가렵겠어요. 이게 긁어서 해결이 되는 거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절대 해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주 심하지 않은 사람 중에 팔꿈치 같은 거는 제가 가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고요. 요새는 또 손톱, 맨 끝에 거 손톱인데 손발톱에도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생활과 환경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들은 그 가슴 밑에나 겨드랑이 같은 데 많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침대나 침구에 허옇게 각질이 있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건선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또 하나 자가면역성 질환의 대표적인 거 하나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대표적인 이게 원래 이 면역성 질환이 한 80에서 100개가 된대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아주 그 대표적인 것만 지금 골라서 보는 건데 류마티스 같은 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희귀성 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도 류마티스가 너무 많고요. 특히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관절을 둘러싼 활액막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관절과 관절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막 쏘는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다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틀리잖아요. 자, 여성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남성 환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남녀노소 없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환경에 다 노출된 거죠. 자, 주로 손가락이나 어깨, 팔꿈치, 손목, 그리고 고관절, 발목 등의 염증 및 관절 변형입니다. 네, 그래서 꺾이는 곳마다 이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요, 요 밑에 보시면 염증이 여러 관절로 옮아가고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 그러는데 좌우대칭적으로 이제 된다고 써 있는데 이게 옮겨 다닌다네요, 통증이. 그래서 이제 왼쪽이 관절이 그렇게 돼가지고 아프다 보면은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통증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을 못 자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약을 써가지고 뭐 침을 맞고 주사를 맞아도 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나마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권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염증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염증을 가장 가라앉히는 그래도 좀 안전한 거는 음식이니까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권장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등 푸른 생선 배웠고 해산물 배웠잖아요. 등이 푸른 생선, 또 오메가3가 충분한 그런 해산물들, 그리고 이제 들기름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요즘 그 대표적인 자가면역성 질환 중에서 현대인들한테 아주 뭐 무차별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비염이죠. 네. 그냥 특정 항원의 호흡기 침투 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냥 꽃가루 날리고 미세먼지 있어도 괜찮은데 비염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다 꽃가루가 코에 조금만 들어와도 금방 재채기 하고 콧물이 막 나오면서 난리가 나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가스레인지 가지고 제가 그 요리 수업할 때 비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기레인지 들어와가지고 전기레인지 쓰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스르르 그냥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독성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 히스타민 방출로 인해서 코 안쪽이나 이런 데 다량의 점액을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콧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타민이라는 거는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몸이 이제 예민하게 민감하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 및 부풀어 오름 현상. 그러니까 비염이 되면은
이게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부풀어 오름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자꾸 코가 막히고 막 이러면서 재채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건데 진먼지 진드기, 그 다음에 동물의 털과 피듬, 또 바퀴벌레, 꽃가루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자료를 보게 됐는데 지금 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주방에서 지금 전기압력밥솥, 전기밥솥 안 쓰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98%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밥솥 밑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거기에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다 그러네. 거기서 아주 알도 낳고 기생을 한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외국에서 몇백만 원짜리 하는 막 그런 진먼지 진드기 없애는 그런 청소기 한동안 유행해가지고 엄청나게 팔렸는데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청소해 주는 거 보면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고 코가 막히고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치료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항히스타민제로 치료를 하죠. 또 레이저나 수술 치료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아주 좋은데 해결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식하고 동반하는 경우가 아주 잦은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비염하고 천식을 같은 병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치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염이 있어서 가면 천식은 같이 있냐 이러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자, 바로 뒤에 이제 천식이 나오죠. 예. 알레르기성 염증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그래서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 질환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기관지인데 지금 예, 이 가슴인데 예, 폐인데요. 앞에서는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가. 근데 아래는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폐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호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숨이 차고 잦은 기침이 나고 가슴에서 섹스 소리가 나죠. 가슴 답답하면 호흡곤란이 오죠. 그러니까 천식이 갑자기 어떤 물질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쇼크가 일어나면 이 여자분이 지금 저거 뭐 쏘는 거 가지고 있죠. 이걸 레블라이저라고 그러는데요. 스프레이처럼 이 사람들 가방에 이거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천식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갑자기 어디 공기가 들어갔는데 확 바뀌거나 뭐 생각지 않은 게 뭐가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하면 갑자기 이게 확 막히거든요. 그러면 급하면 이제 레블라이저를 쏘죠. 그럼 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고 결국은 이 천식은 심해지면 사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이제 이 천식이 발생을 해서 쇼크가 일어나면 응급실에 그냥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천식도 우리가 한번 짚어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보셔야 될 텐데 자, 이 자가면성 질환 중에 또 대표적인 질환이 루푸스인데 요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제일 밑에 있는 그 예쁜 여학생이 있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죠? 최진실 딸입니다. 최진실. 근데 그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이 같은 아이예요. 제가 이제 루푸스가 발병이 된 거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부나 관절, 혈액, 신장 등의 기관과 조직에서 염증이 유발됩니다. 시작됩니다. 젊은 여자들에게서 발병이 잦은 병이 돼요. 그 다음에 몸 전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얘를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 부른대요. 가벼운 경증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루푸스까지 무섭게 이렇게 발병 단위가 넓은데요. 미국에는 한 300만 명 정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한 15만 명 정도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다른 질병의 증상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저 입술이 저렇게 터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러면 보통 이제 아주 심해져서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요새 좀 피곤하고 잠을 좀 못 잤어. 그리고 과로를 좀 했어. 그랬더니 아마 피곤해서 이렇게 됐나 봐. 뭐 보통 이렇게 넘기고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한 뭐 그냥 몸에 늘 달고 사는 것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좀 내가 좀 힘들면 이런 게 올라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루푸스 병이라는 거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경증에서 머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발전을 하면 이제 무서워진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것도 참 딱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천포창이라고 하는데요. 천포창은 이제 피부에서 일어나는 그 염증 공격이거든요. 피부 점막에 수포를 형성하는 만성 물집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점막과 피부를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면서 천포창의 수포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겉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얼마나 딱하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자기 피부인데 자기가 그걸 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피부에 있는 그런 성분들을 적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면 가려우면서 이렇게 물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더욱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제 옮지 않는 거래요, 이게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도 없대요, 대중탕에 가도. 근데 못 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거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당해서 그렇지 이 건선 때문에 이 어른들도 고생하는 사람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그 수십 가지 된 자가면역성 질환 중에서 제가 제일 좀 쇼크가 있고 제가 제일 무섭고 무섭다고 느꼈던 거는 이거예요. 쇼그렌 증후군. 이거는 이제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인체 밖으로 액체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에 림프구가 스며들어가지고 침과 눈물 분비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이 나와야 되고 눈물이 나와야 될 때 눈물이 나와야 되고 침샘에서 침이 나올 때 침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말라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아래 그림 보시면 혀가 지금 다 말라가지고 쪽쪽 갈라졌잖아요. 그 가뭄에 뭐 아프리카 땅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 기근에 갈라진 것처럼 저렇게 되었어요. 저렇게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젖은 음식도 먹기 힘들겠지만 마른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침샘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뭐 부셔준다든지 감싼다든지 섞는다든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침샘에서 침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요. 입안에 있는 침에는 소화 효소도 있고, 그 다음에 살균도 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잇몸도 다 무너져 내리고, 치아도 다 뭉개지고, 빠져버린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왼쪽에 이제 그림 보시니까, 쇼그렌 증후군에서 일어나는 그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은.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기억장애, 피로, 사지마비까지 오네요. 그럴 것 같아요. 쇼크 일어나고 못 먹고 하니까. 그다음에 질도 건조하고 말초 신경장애가 오니까 이게 뭐 온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네요. 비관 건조, 경련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목 건조는 뭐 너무 당연하겠고, 충치나 침샘이 부종이 일어나고 침이 안 나오니까 안구 건조, 구강 건조, 레이너 증후군, 피부 건조. 그러니까 뭐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감당할 수 없는 증상이 일어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가면역성 질환 중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다 무섭지만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자가면역성 질환 중에서 크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이런 거 우리 배웠죠? 입에서 항문까지 우리가 입에다 음식을 넣으면 입에서 항문까지 우리 몸은 전체 하나의 그 소화기 그 관처럼 다 통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항문으로 찌꺼기가 나올 때까지 하나의 이렇게 그 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관 안쪽에는 이제 점막이 있죠, 점막. 그래서 입에서 항문까지 우리 전체 장기에 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거기에 이제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장내 정상세균과 조직을 병원균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장내 정상 세균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 조직을 갖다가 균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정상적인 점막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에서 음식을 흡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영양분을 흡수를 못 하니까 극심한 복통과 설사가 일어나고요. 점막마다 모두 공격을 하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흡수를 못 하니까 계속 설사하고요. 뭐 대장암 어떻게 보면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는 윤종신 씨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거는 도리가 없어서 그래서 장을
대장암도 장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장을 잘라내고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그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제일 무서운 것들만 제가 좀 짚어봤거든요. 자, 오늘 이제 강의하고 지금 교육 소개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볼 텐데요. 자가 면역 질환 증세가 한 80에서 100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짚어본 거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좀 짚어봤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명확한 치료법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원인 또한 다양해서 때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병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증상에 의해서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에 못 찾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딱 이 증세는 이거다 하고 공식적으로 딱 되면은 찾기가 쉬울 텐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은요, 다른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정확한 진단 자체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증세 때는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가 면역 질환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은 요새 이제 어떻게 하냐면 특정 증상, 예를 들면 콧물이 나면 콧물을 멈추게 하는 약을 쓰고요.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쓰고요. 가려우면 가려움을 멈추는 스테로이드계의 약을 등을 처방하는 등 일시적으로 보이는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급급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이 만성질환이라는 점으로 볼 때 그렇게 급하게 일시적인 약물 복용이나 일시적인 급급한 처방을 해서는 낫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먹이사슬처럼 또 나쁜 먹이사슬이 일어나서 이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그런 또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와는 점점 멀어지고 계속 조금 괜찮아졌다, 또 그랬다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급하니까 한의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또 민간요법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다스려 보지만 대부분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치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찾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텐데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에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요즘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병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죠. 옛날부터 이제 병은 또 막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치료의 방향도 결과보다는 요즘에는 그래도 원인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러한 이제 기능의학적 치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음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의료비를 많이 내는 그런 그 진단을 받고 그런 의료제를 수가를 치르면은 대가를 치르면 우리도 이제 음식과 함께 다 처방을 해주고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같이 처방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기능의학인데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자, 바르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등의 음식을 입에 넣지 않는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음식만으로 이제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몸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몸을 살리고 그다음에 내 몸의 호르몬 균형을 개선해 주고요. 불면증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졌고 확인도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 또는 주위에 이제 그 중요하거나 좀 도와줘야 될 분들이 이런 질환들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에서 배운 거 또 배운 음식, 조리법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하고 나눠주고 좀 도와주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겨내는 그런 도움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그런 걸로 이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을 하면서 오늘 일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2부에는 요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화장실 잘 다녀오셨죠? 자, 이제 2부에 요리 수업을 하는 건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두 가지 그 요리는 아마 매주 그렇지만 오늘도 아마 정말 맛있고 유익한 요리를 또 특별한 요리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그 우리가 수업을 할 거는 타이식 닭고기와 상추쌈 요리입니다. 네. 자, 재료 레시피 다 받으셨으니까 뭐 재료 준비하시면 되겠죠. 예, 완성된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 재료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피망, 청피망을 좀 사용을 할 건데요. 큼지막한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거 있으면 큰 거 사셔서 하나 쓰시면 되고, 좀 작은 거는 이제 2개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청피망, 홍피망 한 개씩, 잘 씻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당근, 무농약 당근, 좀 아주 큰 거 말고 중간 크기 정도에서 한 반 개 정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오이는 제가 그 백오이, 청오이가 있어서 청오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껍질이 진한 게 영양소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한 오이를, 청오이를 선택을 했고요. 또 오늘 대파가, 썰은 대파가 큰 컵으로 한 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 대파 한 컵 정도 되게 하려니까 중대파 한 2대 정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시고 다음은 이제 그 자색 양배추인데요. 아, 조금이에요. 한 50g에서 뭐 100g 정도 넘지 않게 이렇게 100g은 넘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양이 좋은 새싹 채소 한 팩 샀는데 한 팩이 보통 한 80g에서 100g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한 팩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 상추 종류들, 엽채류 종류들, 상추, 적채, 그다음에 또 로메인, 또 쑥갓, 깻잎 뭐 이렇게 해서 한 4-5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야채 준비를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닭가슴살, 네, 닭가슴살 200g 정도 준비했고 오늘은 다진 마늘을 한 티스푼 정도 쓰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오늘 같이 쓸 거라서 아몬드하고 캐슈넛 준비했는데 집에 가지고 계신 거 하시면 됩니다. 한 컵 정도 준비했어요. 섞어서. 네. 자, 이제 소스 만들 준비를 재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건 사과식초하고 현미식초, 사과식초 3분의 2, 현미식초 3분의 1 정도로 섞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이번에 그 양념 공동 구매할 때 제가 그 생소해서 잘 안 쓰시는 분 걸까 봐서 귀찮아하실까 봐 제가 이 파슬리 가루를 넣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거리 시럽 정말 좋은 시럽입니다. 이거는 예, 제거리 시럽 또 준비했고요. 예, 이제 그 생강청인데요. 생강청이 있으신 분은 생강청을 쓰시고 없으시면 생강즙을 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생강향이 이게 풍미가 나와야지 예, 맛이 나는 샐러드예요. 다음은 참기름인데 참기름 오래 쓰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그때그때 한 1, 2개월 안에 먹을 걸로 쓰시면 되고 방앗간에서 잘 짠 거 좋은 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맛간장이 또 준비가 하시면 됩니다. 맛간장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마도 여기까지 하시면 재료가 준비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익혀야 되는 게 있죠. 닭가슴살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먼저 중불에서 익힐게요. 예, 제가 오늘 이 닭가슴살 익히는 그 그릇은 우리 둥근 팬, 작은 거, 큰 거, 중간 팬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요거 하나만 지금 구울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저온 냄비고, 수분 없이 굽고 삶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썼는데, 엄마들이 자기 냄비, 자기 불에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제가 뭐든지 소스도 한 개 반을 만들고, 한 세트 반을 만들고, 이런 것도 물이 없으면 안 되는 분은 물을 밑에 깔면 되죠. 다만, 물을 붓고 끓이지는 마세요. 네, 끓이면 안 됩니다. 단백질 육즙 다 빠져버리고 퍽퍽해집니다. 그래서 밑에 물 깔고 하시고요. 자, 이제 닭가슴살 익는 동안에 제가 이제 야채 손질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자, 청피망, 홍피망을 먼저 가운데를 갈라서 네, 씨를 빼시고요. 뭐 풋고추나 그 홍고추 같은 거는 씨를 혹시 쓰시는 적이 있어도 이 피망을 씨는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씨는 정리를 해서 털어버리시고 대신 꼭지 같은 거는 저는 버리진 않아요. 이렇게 어차피 야채 세척기에 다 씻어내기 때문에 이제 잘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 꼭지 같은 거 다 모아놨다가요. 빨리 못 끓이면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것저것 다 섞어서 모아놓습니다. 그랬다가 야채 육수 끓일 때 쓰시면 아주 맛있어져요. 단물이 납니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먼저 하세요.
예, 이제 정리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칼질로 썰어내야 되겠는데, 네. 예, 언제든지 그 샐러드를 하시든 요리를 하시든 뭘 하실 때는요, 그 이 야채의 모양이나 굵기나 넓이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오늘 만드는 요리의 주재료가 뭔지 보시고, 그 주재료의 모양에 따라서 나머지 야채들이나 부재료들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닭가슴살을 먹을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육질인데, 대신에 얘가 동물성이라서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은 먹어줘야 또 이제 에너지를 올리니까 그래서 이 닭가슴살을 먹는데 불리한 조건들을 야채들을 가지고 다 그냥 그 싸다시피 해가지고 안전하게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구워서 잘게 찢을 거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오늘 야채를 이렇게 채 써는 형식으로 써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를 썰을게요. 그래서 길이가 너무 긴 거는 끝에를 조금 잘라서 길이를 맞추시면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채를 잘 썰어 주시면 돼요. 음. 네. 거의 다 정리가 돼 가네요. 특히 이제 이 청피망, 홍피망은 고춧가루긴 한데 매운맛이 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시기가 좋고, 그다음에 요리나 샐러드에도 사용하시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고춧가루 때문에 그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얘가 관계를 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성인병 예방도 많이 예방을 하고요. 또 비타민C가 많아서 활성산소도 제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야채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섞어보죠. 네, 다 썰어냈습니다. 이제 채를 썰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써셨으면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대파를 좀 썰어 보겠습니다. 대파를 굵은 거를 준비를 하시는 분은 가운데를 반을 갈라서 써시고, 저는 오늘 그냥 중대파 정도를 가지고, 얘는 오늘 뭐 이렇게 양념장 하는 것처럼 잘게 다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크지만 않게 썰어서 소스에 섞으면 대파가 들어갔구나 이러면서 대파가 씹히는구나 이런 맛을 못 느끼고 그냥 대파의 풍미가 함께 섞여서, 그리고 이제 해독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게 잘 썰으셔가지고 큰 컵으로 머그잔 한 컵 정도 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정도 준비하시면 큰 컵으로 한 컵이 썰어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썰으셔서 이제 또 준비를 하시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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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처음 보실 때 대파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맵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셨는데 하나도 안 매워서 이상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먹는 소스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소스에 다 섞여서 풍미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별로 티는 안 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그 칼로 써는 걸 다 썰었고요. 도마에서 써는 거를. 이제는 그 푸드커터를 요즘에 푸드커터 쓰시는 분들, 오일컬러 쓰시는 분들이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시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돼서 제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드커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오일을 모양을 내서 지금 슬라이스를 할 건데요. 끝은 좀 잘라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마를 쓰시는 분들은 푸드커터를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은 도마에서 그냥 얇게 슬라이스를 썰어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5번 칼날입니다. 와플 모양 난 물결무늬 나오는 5번 칼날인데 5번 칼날을 푸드커터에 장착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오일을 끝을 잘라내고서 세워서 예, 세워서 쓱 내려가면서 뒤에서 이제 그 핸들을 돌리면은 얘가 저절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그냥 따라 내려가면 돼요. 힘을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좀 많아서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쓸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2. 도마에서 쓰시는 분들은 너무 얇게 하시지는 말고요. 너무 두껍게도 하시지 말고 그냥 적당한 두께로 해서
입에서 씹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그 정도 두께로 썰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슬라이스를 하시고 이 양은 이렇게 물결 무늬를 내면은 예쁘잖아요. 샐러드니까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자, 보세요. 예쁘죠? 물결 무늬. 그리고 아마 두께도 굉장히 그 먹기에 딱 적당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요. 오이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위생봉지에 담아서 살짝 그 양념을 살짝 해놓을 건데 어떤 양념이냐면 식초하고 그 두판념에 살짝 그 양념으로 그 첨가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절이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맛을 살짝 첨가를 하는 겁니다. 식초 한 티스푼. 네. 여러분 식초 사시는 법 가르쳐 드리는데 샐러드에는 사과 식초가 제일 맛있어요. 일반 샐러드에는. 그래서 사과 식초를 쓰시는데 요즘 보시면 올가닉 사과 식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시고요. 또 이제 그 우리나라 거 아닌 거 중에서 레벨 높은 사과 식초들이 있어요. 그런 건 사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서 같이 쓰시고요. 그래서 이 사과 식초하고 그다음에 소금은 반 티스푼 정도 넣고 사과 식초는 한 티스푼 넣습니다. 작은 수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봉지에 넣어서요. 그냥 살짝 서로 섞어주세요. 절이고 그리고 소금에 식초에 절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맛만 살짝 넣어줬어요. 이게 지금 뭐 짜지도 않고 크게 시지도 않아요. 그냥 살짝 맛이 첨가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살짝 섞어서 이제 그 안에서 양념이 맛있게 배게 조금 놔둘게요. 이렇게 해서 네, 자리를 잡아서 놔두세요. 자, 이제 당근하고 적채도 얇게 썰을 건데요. 자, 먼저 그 당근을 썰어 볼 건데 1번 칼날을 장착을 해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당근을 재료로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근은 날로 먹을 때보다 익혀서 먹을 때 베타카로틴이 한 6배 이상 올라온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익혀서 먹는 걸 위주로 하는데 오늘 샐러드는 기름을 넣고 익히면 우리가 오늘 참기름이 들어가는 참기름 소스이기 때문에 좀 느끼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날로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날로 먹는데 이게 굵으면은 안 먹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처럼 가늘게 썰어서 그냥 당근이라는 걸 못 느끼고 야채에 붙어서 같이 먹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실날처럼 가늘게 써는데 그러면 도마에서 써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가르쳐 드리면 최대한 얇게 포를 떠서 최대한 솜씨를 발휘해서 얇게 채를 써세요. 그래가지고 살짝만 볶으세요. 많이 볶지 마시고요. 그냥 열이 살짝 치고 지나갈 정도로 살짝 볶아서 그렇게 볶으면 느끼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볶아서 같이 쓰시면 되겠어요. 푸드커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처럼 1번 칼날로 가늘게 썰어내시면 뭐 당근이라는 느낌 없이 덜어낼 수도 없어요. 야채에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느낌 없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뭘 안 먹어요. 뭐 애들이 이런 걸 안 먹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오늘 이 소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소스 보셨겠지만 이런 소스는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냥 다 같이 먹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근도 이제 썰어 놓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슬라이스 칼날을 제가 일자 칼날이죠. 지금 그 적색 양배추를 썰으려고 제가 지금 띄우는데요. 적색 양배추나 그 다음에 뭐죠? 양파 같은 거는 결이 있잖아요. 결이 있는 야채들은 1번 칼날을 넣고 내리면 큰 덩어리를 할 때는 저 커버를 벗기고 위에서 그냥 썰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커버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등분을 해서 하실 때는 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몇 바퀴 돌리면 야채가 이제 칼날에 박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박히고 나면 그 다음에 투입봉을 넣어가지고 네. 봉으로 살짝만 미시면 얘가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썰어졌는데요. 다 썰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마에서는 얇게 채치면 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얇게 채를 쳐도 이렇게 세포를 찢으면서 썰어진 거하고 도마에서 친 거하고 식감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도마에서 얇게 썰어도 상관없으세요. 그렇게 얇게 썰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적색 양배추까지
다 썰어 놨습니다. 자, 이제 야채 준비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을 보러 갈게요. 자, 아까 물이 하나도 없이 넣었는데 자기 몸에 가지고 있던 수분이 이제 익으면서 나와서 씻었던 수분이 뒤집어요. 이제 그냥 뒤집어서 구워지기 시작했죠. 물이 없으니까 지금 구워지잖아요. 일반 냄비, 자기 냄비, 자기 불 쓰시는 분들은 물을 좀 깔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워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쪽 면이 다 구워지면은요, 이제 꺼내서 식혀가지고 찢어내면 되거든요. 자, 이제는 어때요? 아까 저쪽을 할 때는 처음이라 자기 겉에 묻은 수분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수분이 없으니까 이제 구워졌는데 한번 보세요. 네. 들어가죠? 이렇게 포크가 들어가면 한번 찢어보니까 너무너무 잘 구워졌어요. 자, 이거를 이제 꺼내셔갖고 꺼내셔서 시원한 것으로 옮겨서 이제 식혀줍니다. 자, 닭가슴살이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이게 먹을 때 동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먹어야 돼서 오늘 이런 샐러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견과류 준비인데요. 견과류를 먹기 좋게 이제 푸드커터에 내릴 거예요. 푸드커터 사용하시지 않는 분은 집에서 절구나 도마에서 칼로 다져내시면 됩니다. 자, 2번 칼날을 장착을 하시고요. 채칼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견과류를 넣어서 갈아낼 건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 견과류를 이제 푸드코트에서 갈아내시잖아요. 그러면 두 종류로 나옵니다. 아니, 한 세 종류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맨 밑에 있는 건 가루가 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얘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막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뭐 통째로 크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딪히면서 이제 부셔지는 것들은 또 조그만 입자로 부셔서 나오는데 이걸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루로 부셔져서 나오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소스에 얘가 섞여요. 그러면 이 견과류 가루가 소스에 섞이면 소스가 맛이 확 업그레이드 됩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져요. 고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가 있는 거는 야채하고 섞여가지고 먹으면서 이에서 씹을 때마다 톡톡 부셔지면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 갈아진 거하고 입자가 있는 거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견과류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이사이로 빠져나가서 통째로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 절구에서 좀 부셔줄게요. 특히 이제 아몬드가 딱딱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부셔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루로 된 것도 필요하고 입자가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자, 큰 거 남은 것들만 조금 더 이겨가지고 짓이겨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소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소스를 만들 때는 미리 만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오늘은 저는 이게 수업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미리 만들어 두시면 소스가 맛있어진다고 그랬죠. 자, 맛간장 먼저 3개를 먼저 넣을게요. 다음은 생강청인데요. 생강청은 2개쯤 넣어도 되고 3개쯤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생강즙을 하시면 3개까지 넣으시면 안 돼요. 그건 맛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생강즙을 하실 분은 2개 넣으시고 생강청은 여기서 한 2개 내지 3개 넣어도 되고요. 제거리 시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레시피에는 이제 한두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집마다 이게 간장 맛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간장을 가르쳐 드리고서 나중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보면 간장 맛이 집집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간장을 선택하는 간장에 따라서 좀 짜기도 하고 덜 짜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간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짜게 먹는 간은 아니에요. 지금 마늘 갈은 것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보고 내가 간장이 조금 이렇게 다 했는데도 소스가 짠맛이 좀 올라오고 부드럽지 않다 이럴 때는 생강청도 한 수저 더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조금 아까 쓴 그 제거리 있죠. 그것도 한 개 더 넣으세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서 주재료가 오늘 참기름인데 참기름을 지금 4개를 넣었어요. 참기름 4개씩 들어가는 소스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참기름이 몸을 청소하는 기름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기름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소스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 동남아시아 쪽에 타이 쪽에 있는 소스인데 약간 퓨전으로 바꾼 건데 이런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배워놓으면은 다른 레시피를 볼 때 자기가 변형시켜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슬리 마른 가루를 지금 3개 넣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특수 야채들이 너무나 일반화돼서 오늘도 제가 낮에 이제 오전 수업 끝나고 낮에 여기 이제 스타필드가 가깝기 때문에 가서 그 대형마켓에 한번 식품부에 돌아봤더니 뭐 없는 게 없어요. 바질, 로즈마리, 파슬리를 비롯해서 뭐 생것도 옛날엔 생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바질 같은 거, 생파슬리 같은 거 넣으시고 싶으면 다져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향이 더 좋죠. 그래서 생파슬리까지 오늘 다 넣었습니다. 마늘 파슬리 그리고 여기서 토판소금을 조금만 넣을 건데 이거는 간을 하러 넣는 게 아니에요. 시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짜지 않으니까 한 꼬집만 조금만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편이 되도록 섞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다 섞어진 거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예,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재료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미리 만들어서 랩을 씌워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재료 준비하면 소스가 아주 굉장히 깊은 맛이 나게 맛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사과 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샐러드를 하실 때 발사믹 쓰는 거 빼고 또 감식초 같은 거 특별히 넣어야 될 때 빼고는 사과식초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식초하고 현미를 오늘 섞었는데 사과식초하고 감식초 혹시 좋은 거 가지고 계시면 레벨 높은 거 가지고 계시면 그런 거 다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식초하고 사과식초하고 약간 섞어도 되고 사과식초가 양이 대신 2배 정도 많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먹어보고 약간 짠맛이 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짠맛이 나면 생강청도 한 테이블 더 넣으시고 제거리도 한 테이블 더 넣으시고 제거리는 나무 수액인데다가 당지수가 30%밖에 안 되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절대 위험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닭가슴살이 다 식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이제 찢을게요.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얇게 찢지도 마시고요. 너무 굵게 찢지도 마시고요. 다 엄마들이니까 다 아시죠? 적당한 채 길이, 채 넓이 정도로 찢어내세요. 자, 여러분, 닭가슴살은 간건강식품으로 유명하고요. 근육을 만드는 그런 그 고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고단백 식품이면서 지방이 적잖아요. 그리고 열량이 낮으면서 포만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 건강에 기여를 해서 간을 튼튼하게 하면서 근육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건 뇌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시키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걱정되냐면 동물성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다 배웠죠. 이 필수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걸 단백질은 양날에 두 얼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잘못 먹으면 해가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단백질을 퍽퍽한 살이다, 맛없는 살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조리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에다 넣고서 다 푹푹 삶아대는 그런 조리기구를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맛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얘가 기름기가 없어서 퍽퍽해 보이긴 하지만요. 저처럼 이렇게 굽잖아요. 절대 퍽퍽하지 않아요. 얘는 섬유질이 아주 가는 그 고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해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절대로 얘가 퍽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닭가슴살 요리가 제가 하는 데서는 굉장히 맛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닭가슴살이 들어가서 퍽퍽한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소화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산후에 조리할 때 있죠. 그럴 때 원기 회복할 때 간 기능 회복시키고 에너지 회복할 때 이 닭가슴살이 아주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에다 넣고 삶으면 예, 단백질이 다 경질되고 딱딱해지면서 망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만 빠지나요? 이거 닭가슴살 삶을 때 보면 물 보면 뿌옇게 빠지잖아요. 그거는 단백질하고 육즙 빠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지방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당히 채를 잘 찢어 놓을게요. 예. 그다음에 자 이제 엽채류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식이세척기 많은 분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다 도착했죠. 안 받으신 분 없죠? 정말 쓰시면서 너무 좋다고 막 그 연락도 오시고 하는데 정말 이걸 쓰니까 어쩜 그렇게 안심이 되죠? 예, 그래서 엽채류들은 저는 지금 초당 4만 번 나가는 거라서 반드시 2번씩 닦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초당 14만 번 나가니까 한 번 닦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야채 씻기가 얼마나 쉬워요. 사갖고 오면은 먼저 씻지 말고요. 초음파에 무조건 집어넣으세요. 초음파 세척기에 집어넣고 거기서 씻으면 먼지나 기생충 같은 게 다 떨어지고 다 씻어져요. 그리고 싱싱하게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에 꺼내서 한두 번 헹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기생충약 꼭 드시고 그러면서 1년 내내 엽채류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엽채류는요, 얼마나 그 좋은 식품인지 아세요? 여러분, 체수분이 모자란다. 몸에 체수분이 채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몸 되게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이런 건강교실에 갔는데 첫날에 그 체수분을 다 재더라고요. 사실 그거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날 그 한 클래스가 8명씩 짰는데 제가 이제 한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그날 거기 있는 사람들 체수분을 다 재고 몸을 전체를 한번 다 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창피했어요, 제가 그날. 그때 사진 보면 여러분 진짜 놀라실 텐데 저는 이제 콜레스테롤 또 뭐 그 체지방 이런 것도 다 1등이고 하여튼 안 좋은 게 제가 몽땅 1등이었어요. 체중도 1등 다. 그러는데 체수분이 제가 4.9%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재신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체수분이 4.9% 모자라는 사람 자기가 처음 봤대요. 그렇게 많이 쟀는데. 그래서 나 다른 사람들 몇 프로 났나 보니까 뭐 2%, 3%, 제일 많은 사람이 3점 몇 프로인데 저는 4.9%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세포에 물이 모자라면 그게 이제 암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 다 막혔으니까 물이 통과를 못하니까 그런 지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체수분이 4.9%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잠이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저 지금 몇 년째 잠을 못 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체수분이 이렇게 높은데 모자란데 잠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주, 2주 이제 적당히 손으로 저렇게 찢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한 1, 2주, 2, 3주 지났는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 몸에 수분이 채워졌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왜냐면 이파리를 이런 식으로 매주 무차별로 먹으니까 수분이 많잖아요, 여기에요. 그리고 야채들이 다 수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야채 수분뿐 아니라 이런 야채에 들어있는 이런 좋은 수분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영양이 있는 수분들을. 그럼 내가 다른 물을 먹었을 때도 그 물까지 여기 합쳐져 가지고 같이 좋은 물이 된대요. 저는 그때 거기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채를 무차별로 드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자, 이제 야채를 다 적당히 찢으셨으면 깻잎은 반은 넣고 반은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찢어 잘 준비된 야채들을 이제 다 넣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몸 안 좋으신 분들은 재면은 체수분이 안 좋게 꽤 모자라게 나올 겁니다. 아영님도 지금 그 4주, 5주 했는데 만 4주 하고서는 지금 4kg 빠졌으면은 염증, 독소 엄청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체수분도 꽤 모자랐을 거고 컨디션이 많이 이 체수분이 채워지면은 몸 컨디션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놓은 재료들 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이도 이제 넣을게요. 준비해 놨던 거.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대파 썰어 놓은 것도 넣을 겁니다. 많이 넣으세요. 한 컵 충분히 썰어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료가 거의 다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새싹 채소가 들어가야 되죠. 자, 새싹은요, 싹이 트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각종 영양소 등 소중한 물질들을 생합성을 하는 시기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의 함유량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자면 브로콜리에 새싹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설포라핀이 브로콜리보다 10배가 넘게 들어서 한 20배 정도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 새싹의 영양분이 높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어요, 이거를? 먹을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샐러드 할 때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제 닭고기 찢어 놓은 거를 다 넣을게요. 네. 제가 조리한 닭가슴살을 먹어보는 분들은 닭가슴살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냐고 놀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 견과류를 네, 같이 넣으세요. 네. 자, 아주 갈아진 가루는 소스에 섞여서 더 맛을 올릴 거고, 입자가 있는 거는 먹으면서 이제 같이 씹으면서 씹을 때마다 고소한 야채 속에 섞여서 씹히면서 아주 맛을 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됐으면 다음에 이제 네, 제가 소스를 만들어 놓은 소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할 때 만들어 놓은 소스는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만들어 놓은 소스를 다 넣으시고요. 이게 이제 소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견과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조금 양이 많아도요. 얘네들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소스를 버무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꾹꾹 누르거나 쥐면 안 되고요. 그냥 야채들이 골고루 섞이면서 소스가 묻도록만 버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살 문지르 이렇게 섞으면 돼요. 자, 골고루 섞이죠. 정말 이 야채 세척기 쓰니까 너무나 안심이 되고요. 오늘 오전에 수업 끝나고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려놨는데 미리 들어오신 분들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 본사에서 온 그 영상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보시고 선생님 여기 보니까 제가 안경도 여기 살균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안경 살균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식기니 뭐니 다 되고요. 뭐 해산물, 고기까지 생선까지 완전히 다 되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 이 먹거리 위험한 거를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세요. 나가시기 전에.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야채 씻기가 편하니까 이거 야채 먹어야 되는 거 알지만 씻는 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찝찝하고요. 이거요 얼마나 편리하고 안심되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이제 다 버무리셨으면은요. 이제 세팅 준비를 하시는데 자 넓은 접시를 피시고 그다음에 깻잎을 네 예쁘게 깻잎 끝이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예쁘게 꽃잎처럼 한번 펴보세요. 깻잎은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30장 정도를 드셔야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30장을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깔아서 얘는 지금 모양을 낼 뿐 아니라 나중에 깻잎에 싸서 먹는 거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한 야채들, 맛있는 소스, 견과류까지 씹히면서 그리고 깻잎의 그 향긋한 향까지 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약을 씹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약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깻잎을 다 피셨어요. 예쁘게. 그러시면 네, 이제 가운데다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자기가 야채를 가지고 상차림을 할 때는 언제든지 무지개가 떴나 보라 그랬죠. 제가 빨주노트 흑백보 떴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은 아주 잔디밭에다가 상을 차린 것 같죠. 그래서 매일 똑같은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마 20회 수업하는 동안에 거의 한 주에 하나 정도 아니면 한 주 건너 하나 정도 샐러드를 거의 배우기 때문에 정말 얼마든지 바꿔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놓으시면 되고요. 자, 빨간색 보이고 보라색 보이고 푸른색 보이고 새싹에서 흰색도 보이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견과류가 네, 저렇게 뿌려져서 보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시면 알지만 사진이나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이게 이제 요리 전문하는 채널들 보면은 다 이제 그 색깔 때문에 막 가짜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이나 촬영보다 실제가 훨씬 예뻐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먹을 때는 깻잎에다가 한 입씩 싸서 먹는 겁니다. 꼭 만들어서 드시고 후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리를 시작을 할게요. 두부강정이에요. 네, 완성된 그림 한번 보시고요. 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네, 역시 또 오늘 피망을 한번 더 쓰겠어요. 홍피망 하나, 그리고 또 네, 청피망도 하나, 그다음에 예, 이제 두부 강정이라서 두부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두부 살 때는 언제나 이제 포장에 들어있는 건 별로 안 사요. 그날 그날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 있죠. 로컬푸드 같은 데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셔서 미리 하루 전날 놔두시면 물이 좀 빠져요. 그러고 나면 면보 같은 걸 깨끗하게 삶아서 물기를 계속 좀 뿜어내게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견과류도 조금 준비하시고요. 오늘 이제 조림장을 또 쓸 거예요. 이 조림장, 맛간장은 정말 정말 얘네 둘만 만들어 놓고 야채물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 그랬죠. 네, 무침, 조림, 찌개, 탕 다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국산 감자 전분인데 여러분들 통밀가루 사실 때도 제가 100% 통밀 보고 사라 그랬죠. 전분 사실 때도 복합 전분 많아요. 복합 전분. 100% 국산 감자 전분이라고 쓴 걸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깨도 조금 쓸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농 케찹입니다. 케찹. 유기농 케찹을 사세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스에 쓸 마지막에 참기름. 참기름, 들기름 잘 사용하시고 올리브유 잘 사용하시고 이러면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청피망, 호피망을 아까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게 썰을게요. 왜냐하면 이제 두부가 강정이기 때문에 약간 네모로 그 주사위처럼 네모로 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네모로 조금 손질을 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가르다 보니까 반을 가르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제가 무슨 요리를 했는데 그 보셨죠? 다 청양고추 그 썰어가지고 제가 막 그 양념장 만드는 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무 좋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어떤 한 분이 요리 너무 좋고 내용 너무 좋은데 먹는 음식을 하면서 왜 배를 가른다는 그런 단어를 쓰시냐. 좀 듣기가 좀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배 가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왜 그렇게 섬찟하게 들으시는지 야채를 보면서.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쓰려고 제가 조심을 하고 웃었어요. 자, 이제 주사위 모양으로 네모나게 썰 거기 때문에, 네, 네. 한 세 등분 하니까 큰 거 반쪽을 세 등분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자, 좀 네모가 조금 크기가 있게 써니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홍피망을 먼저 썰었습니다. 음, 네,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청피망도 역시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재료의 크기와 모양에 맞춰서 부재료들을 준비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요. 네. 네. 예, 잘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예.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로 잘 썰어줬어요. 뭐 아이들이 이렇게 큰 거를 잘 안 먹는다. 그럼 뭐 조금 잘게 썰어도 되고요. 모양은 자기가 조금 변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견과류가 들어갈 건데요. 여기는 이제 뭐 소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강정 소스에 두부 몸에 붙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부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양도 적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절구해서 조금 부술게요. 으깨서. 그래서 너무 가루가 되게 으깨지 마시고요. 그냥 좀 알맹이가 되도록, 예, 작은 알갱이가 되도록 절구 안에서 부셔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몬드가 조금 딱딱해요. 캐슈넛은 잘 되는데 호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거 하시면 되고요. 네. 예, 예, 다 됐을 것 같아요. 네, 보세요. 네, 적당한 알갱이로 잘 부셔졌거든요. 예,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굵지도 너무 가늘지도 않게 적당하게 예, 이렇게 부셔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들게요. 예. 소스를 만들어 놓고 두부를 튀기는 동안에 소스가 숙성이 될 겁니다. 자, 유기농 케찹을 넣어 주시고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이걸 만들어서 점심 식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 저녁에 보고 계시지만 그냥 여기다가 이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제거리 시럽을 한두 스푼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제거리 시럽이 위험하지 않은 시럽인데 여기에 단맛이 약간 플러스 돼가지고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좀 조절을 하세요. 자, 이제 두부를 주사위 모양으로 썰겠는데요. 네. 오늘 두부가 제가 준비한 게 크기가 좀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반모짜리도 있고 하는데 적당한 크기로 사시고요. 우선 이제 제가 준비한 두부가 큰 거라서 우선 넓이를 좀 반을 잘랐어요. 자르고 예. 그다음에 또 높이와 넓이를 다 가로 세로를 다 반씩 잘랐습니다. 자기가 보시고요. 자기가 사온 두부 크기를 보시고 적당히 한 입 크기 정도에 너무 작게 하면 좀 이렇게 세팅했을 때 안 예뻐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는 하시지 말고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한 입에 들어가서 먹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잘 잘라보세요. 네. 물기가 잘 빼져서 물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면보를 삶으셔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두부가 좀 커서 제가 세로로 바꿔서 한 번씩 더 잘랐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온 두부를 보시고 하시고 또 두부 그 팩에 들어있는 거 포장에 들어있는 거 사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포장 안에 들어있는 그 물 화학 간수입니다. 그 무슨 두부에 있는 거니까 무슨 간수인 줄 알고 또 쓰시는 분들 옛날에 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화학 간수니까 반드시 버리고 씻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어디다가 놓을 거냐면은 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 입히는 거를 지금 한번 할 건데요. 이렇게 잘 썰었잖아요. 자, 그러시면은 제가 전분가루를 지금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생봉지에 적당한 거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냥 봉지에다가 하셔도 되고 덜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볼을 하나 준비를 해서 볼에다가 들어갈 자리를 잡은 다음에 들어갈 자리를 잘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두부를 넣으세요. 넣으시고 이제 여기서 가루를 넣어서 옷을 입힐 건데 이건 정말 아주 가루를 손끝에 가루 한 톨도 안 묻히고 옷 입히는 거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덜어질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가루 옷을 입히고 강정이라서 오늘 전분을 썼는데 조금 부드럽고 싶은 분은 통밀가루 한 수저 섞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을 잡고요. 공간을 조금 만들어 준 다음에 상태를 보시고 가루가 덜 됐으면은 조금 더 넣고 다시 좀 흔들어도 되죠. 이렇게 지금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부서지지 않게 살살이요.
이렇게 흔들고 나면 가루가 하나도 안 남고 손에 하나도 안 묻고 화장한 것처럼 가루 옷이 깔끔하게 딱 입어지거든요. 제 유튜브 수업 많이 보셨으면은 이런 장면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네, 예,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거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있잖아요. 동하나 쟁반에다 놓고서는 이거 막 이쪽 면 돌려가면서 묻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도 한참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다 튀는 거 나중에 다 청소해야 되고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카메라 좀 앞에 한번 덮쳐보세요. 예, 예. 기가 막히게 옷을 입었죠. 예. 화장한 것보다 더 예쁘게 나온다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예쁘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은 팬에 튀김 오일을 넣고요. 예. 자, 불을 미리 켰어요. 아, 왜냐면은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할 때는 그냥 안 켜고 그냥 하는데요. 넣고 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서 어, 저는 이제 보통은 그 넓은 냄비, 스킬렛 종류 넓은 냄비, 전골 냄비로 쓰는 그 냄비에다 튀김도 하고 전골도 하고 찌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제 양이 많아서 조금 더 넓은 면을 쓰느라고 둥근 팬 중에서 제일 큰 팬을 선택을 했고 얘는 이제 뚜껑이 오븐 뚜껑이라서 팬 오븐이 돼요. 그리고 팬으로도 쓸 수 있고 튀김도 하고 생선도 굽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기가 막히게 해보면 밥도 잘 돼요 여기요. 그래서 발연점이 좀 높은 기름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해바라기 씨유를 선택을 했거든요. 해바라기 씨유를 바닥만 충분히 깔리게 넣고 예전에 쓰시던 것처럼 그렇게 기름을 막 무작정 뭐 풍덩하게 넣고 재료가 다 잠겨야 되잖아요. 예전 쓰시던 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집에서 자기 냄비 쓰는 엄마들은 자기가 쓰던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기름 온도도 160도 이상 됐을 때 재료 넣으셔야 되고 뜨거워졌을 때 여기서는 지금 그냥 살짝 미지근해지면 넣으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넣고 기름도 재료가 잠겨야지 되죠. 그렇게 해서 2번 튀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릇이 그걸 자기 그릇 그냥 자기 불 쓰는 사람은 원래 자기 하던 대로 하세요. 근데 2번 안 튀기면 이제 그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먹었던 기름이 안 토해내지니까 2번 튀겨야 바삭하니까 그렇게 튀기는데 여기서는 이걸 이제 뚜껑 닫고 튀기는 도중에 진공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기름이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튀긴 건지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겉은 촉촉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튀겨지는데 자기 냄비 쓰는 엄마들은 자기가 원래 튀기던 방식으로 튀기세요. 예, 그렇게 해서 잘 튀겨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름 음식 같은 거 할 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전 뭐 몸이 워낙 망가졌었고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기구를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이 뉴트라이저를 만날 때까지 왔는데 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최선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까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걸 보시더니 엄마들이 지금 이 대펜 이거 쓰고 싶다고 이거는 공동구매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공동구매를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우리 회의를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제가 이따 끝나고 또 끝날 무렵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두부를 이제 튀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다 안 달라붙어요. 절대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튀겨가지고 예. 자, 그래서 한쪽이 색깔이 나면 다른 한쪽으로 이제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색깔 예쁘죠? 화장한 것보다 더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두부는 원래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잔칫날에나 만들어서 먹으니까 잔칫날에 먹던 음식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무 데서나 손만 뻗으면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흔해 빠진 식재료가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얘는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대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는 데는 얘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품이거든요.
당뇨 있는 분들은 당뇨가 이제 계속 진행되면은 신장이 어쩔 수 없이 나빠져요. 그러면 이제 신장까지 같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신장에는 단백질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은 요독이 생기고 또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중성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니까. 그래서 이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두부가 굉장히 유리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부 조리법을 여러 가지를 배우시면 오늘은 제가 이제 튀김을 하고 강정을 하는데 이제 이거 두부를 마요네즈처럼 그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빵에다 발라 먹기도 하고요. 그런 그 레시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나 여기 중간에 우리가 스페셜로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름도 저렇게 깨끗하게 그대로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 없는 기구고 온도가 낮은 데서 익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안전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두부가 거의 다 튀겨졌으면 이제 꺼내시는데요. 네. 지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이거 유튜브 하고 이 수업하면서 저는 이제 뭐 대면 수업만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만나긴 하지만 유튜브처럼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 해독 음식 나가자마자 전화가 정말 빗발치게 많이 왔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도 당뇨였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지 않으면 혈압, 또 이제 암 수술하신 분들, 암 판정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가 이렇게 올라가다니. 이게 선천적 요인이 아니고 제2당뇨인데 이거는 이제 100% 식생활하고 생활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전부 다 가공식품, 유제품으로 바뀌어버리고 전부 외식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뭐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뇨 조절하는데 그다음에 당뇨 때문에 신장이 나빠졌을 때 조절할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두부고요. 그다음에 이 두부 속에 이 콩이잖아요. 그래서 이소플라본이 있는데 이 이소플라빈 속에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가 이제 성장하는 거를 암세포 성장하는 걸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식품이고 암 환자들한테 식단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있죠. 예. 그래서 된장이나 또 뭐 콩이나 두부나 이런 것들은 매일 식단에 하루에 한 번씩 꼭 먹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폐경된 사람들, 여성 호르몬 부족한 사람들한테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예쁘게 잘 튀겨졌으면요. 자, 기름을 이제 따라 내시고요. 기름이 아까 들어갈 때 양하고 똑같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수분이 많은 재료를 튀기면 기름이 다, 이 정도 기름에 튀기면 기름 다 먹어버려가지고 기름 없어지거든요. 얘 그대로 있잖아요. 기름 절대 먹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구를 선택해서 쓰는 이유가 있죠. 병원에 갖다 주는 돈보다 저는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네, 쓰게 됐고요. 자, 이제 팬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약한 불을 켜시고, 음, 네, 소스를 이제 한번 바글바글 끓도록 한번 살짝 볶아주는 느낌으로 소스를 한번 끓도록 조금 저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팬에다가 이렇게 이제 양념이 들어가면은 이런 게 보통 타잖아요, 팬에서. 근데 이제 이런 팬들은 타지 않아서 또 굉장히 즐겁고요. 일하시기가 훨씬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소스가 이제 끓기 시작하면 지금 가장자리에서 벌써 끓기 시작하는데 이제 바글바글 끓는 게 지금 보이죠? 네, 여기저기 네, 이렇게 끓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피망을 넣으세요. 썰어놓은 피망을 다 넣어주시고요. 네. 네. 피망에 양념이 충분히 배야 되고 그다음에요.
얘는 이제 날로도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야채니까 그냥 살짝 이거 많이 익히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살짝 그냥 열이 치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익히시면 영양소도 그대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되죠.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온도가 맞으면. 그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그냥 야채에 열이 치고 지나가는 정도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두부를 넣어 주시면 돼요. 예. 자, 두부를 넣어서 이제 다 넣어 주세요. 예. 그래서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걸 보시더니 지금 이런 팬이 하나 있으면 팬으로도 쓰고 튀김도 하고 찌개도 하고 오븐으로도 쓰고 그런다고 공동구매 할 수 없냐 그러는데 하나 가지고 공동구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건 본사 룰에도 맞지 않는 건데 그냥 코로나니까 지금 미국에서 타치를 못하니까 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안정돼서 이제 통제가 들어오면 이제 모든 걸 다 그쳐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이런 팬 종류하고 밥하는 냄비 있잖아요. 오일코아 쓰시는 분들도 거기다가 밥을 일일이 하기는 양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밥 냄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밥할 수 있는 냄비 하나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동구매를 했으면 권하고 싶었다. 근데 제가 누가 묻기 전엔 절대로 저는 말 안 해요. 일부러 제가 말을 해서 이런 거 쓰셔야 돼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본인들이 보시고 필요하셔서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아침에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근데 어떤 분이 저는 사각펜이 더 필요하고 사각펜도 공동구매 넣어주세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끝나면 제가 한번 우리 그 내부에서 회의도 한번 해보고 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전 수업 끝나고 몇 시간을 제가 좀 생각을 해갖고 이제 정했거든요. 그래서 밥하는 냄비인데 너무 작은 걸 하면 찌개로는 못 써요. 그래서 살짝 찌개도 끓이면서 밥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냄비 하나 또 지금 보는 이 둥근 팬 큰 거 그리고 사각팬 정말 쓰기 좋잖아요. 그렇게 세 개를 공동 구매하는 거를 정해서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두부에 이 소스가 완전히 이렇게 다 충분히 묻으면 끝난 겁니다. 예. 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럽죠? 자, 여기에 이제 견과류 아까 부셔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소스, 강정 소스에 끈적끈적한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견과류가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두부랑 이 피망을 먹고 씹으면서 견과류가 톡톡톡 씹히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제거리 시럽이나 시럽을 조금 첨가해서 간식처럼 반찬처럼 이렇게 드셔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짠 간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위에다 뿌려서도 먹는데요. 근데 이렇게 붙으면 그냥 안 먹. 애들 견과류 먹이기 어렵잖아. 어른들은 몸에 좋다니까 먹는데 애들은 견과류 따로 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소스에 견과류가 붙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참기름을 한 테이블을 마지막에 불 끄시고 넣으셔가지고 섞어서 이제 하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참기름을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그 넣어 볼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음. 너무 먹음직스럽죠. 자, 이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재료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이 완성됐을 때 이 접시에 세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처음 볼 때 눈으로 먼저 먹고 입으로 먹기 때문에 일단 눈에서 확 잡아 당겨야 안 먹던 사람들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먹는 이 세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접시도 될 수 있으면 예쁘게 하고요. 제가 이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걔가 인식을 하지 못할 때도 여자애니까 좀 더 대접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뭐 통째 갖다 놓고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했고요. 그냥 예쁜 그릇에 담아서 될 수 있으면 세팅을 해서 이렇게 먹는 걸 습관을 했더니 이제 지금은 어른이 되니까 지가 이제 알아서 하고 그런 게 이제 좀 몸에 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그 두 줄을 놨더니 조금 공간이 남아서 세 줄로 한 번 더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줄로 넣으니까 조금 더 풍성해 보였어요. 동그란 접시에 이렇게 펴서 담으시고
이렇게 켜켜 싸가지고 위에 피망 뿌리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긴 접시에 길게 놔서 하셔도 모양은 예쁩니다. 자, 견과류가 지금 소스에 다 붙어가지고 그냥 두부 집으면 견과류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뭘 안 먹는다. 우리 애는 이걸 안 먹어요. 우리 남편은 저걸 안 먹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다 했으면 제가 오늘 참기름을 좀 특별한 방법으로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즘에 이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거 온도 높여서 먹으면 영양소 파괴된다고 이렇게 발라서 먹는 그런 게 또 유행을 한다네요. 그래서 어차피 요리솔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위에다 발라봤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아까 끝나고 불 끈 상태에서 참기름을 한 테이블 넣어서 한번 섞어 갖고 하시면 됩니다. 원래 레시피는 그거예요. 오늘은 제가 요리솔로 한번 이렇게 발라봤어요. 여러분들도 요리솔이 있거나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또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또 유행을 한대요. 사람들도 이제 다 기발하게 계속 생각해내는 거죠. 자, 네. 들기름 향이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고 식구들이 좋아하시면 들기름 바르셔도 됩니다. 들기름 넣으셔도 되고요. 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제 위에다가 피망을 쭉 널듯이 얹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빨강, 파랑 섞여서 또 두부만 있을 뿐 아니라 야채도 있어서 두부 먹으면서 야채를 같이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두부가 정말 혈관 건강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당뇨나 신장 예방하거나 또 치료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여자들 여성 호르몬 그런 곳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게 콩으로부터 나오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 식품 반드시 양날에 두 얼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잘 익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먹으면 뭐 해로울 게 없죠. 네,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근데 계속 뭐 두부를 부쳐 먹고 끓여 먹고 찌개 먹고 이런 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요. 그래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면 안 먹던 사람들도 먹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음식은 마지막에 깨 뿌리는 게 또 신의 한 수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눈으로 먹는 식욕을 확 돋구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먹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야채 식기 세척기, 초음파 세척기 도착하신 분들, 끝나고 바로 나가시지 말고 세척기 활용하는 영상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지금 공동구매하는 거 또 하나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블렌더도 지금 공동구매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더 필요하신 분들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 너무 먹음직스럽게 완성이 잘 되었어요. 예, 이번 주에도 많이 만드셔서 드시고 건강해지시고 또 좋은 소식 후기 올려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아영님 4kg 빠졌다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거 생각이 나요. 한 달 지나면 한 달 동안 제대로 하셨으면 4, 5kg 이상 분명히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억지로 살을 빼는 게 아니면서 염증 독소가 쫓겨 나가면서 몸이 만들어지면서 저절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kg 빠지거나 한 10kg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제 얼굴에 어디 주름이 있나 이런 게 다 저 2중, 3중 턱이었었거든요. 근데 올라붙어요, 이게 차라리. 예, 왜냐하면 독소가 빠졌기 때문에, 염증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젊어집니다. 굉장히 예뻐지고. 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예, 맞춰도 될까요? 예, 맞춰도 되면 네 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 괜찮으니까 다시 보기로 하시면 됐습니다. 네. 예, 펜 구입하시고 싶으면 지금 공동구매하는 거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무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내부 안에서 여기서는 소문날 일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잠깐씩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정말 이렇게 안전한 거 같이 쓰고 싶고 그렇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그 올려주세요. 그 밴드 안에서 하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립니다. 예. 아영님 이번 주에도 또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성공하시고 그러세요. 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예, 건강하시고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